좀더 빨리 돌아가고 싶다. 딱 3일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영상에서 시작하지. 얘네 머리가 다 나오는데. 괜찮아요. 수능은 뭐니까. 다시 3번, 4번은 그래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3번부터 볼게요. 아 맞아. 다시 한번 공지하자면 여러분 아까 못 들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오늘이랑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딱 3일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W가 다음 주 화목도 일로 오면 돼. 이번 주 일요일은 원래대로 트윈빌로 오면 돼요. 일요일에는 괜찮아서 일요일은 트윈빌로 와서 테마 수업 하면 되고 다음 주 화목까지만 W반에서 할 거예요. 이유는 지금 3학년들 통합 면접 하고 있어서 다음 주 토요일에 2차 시험이라 하고 지금 완전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통합 면접 들어갈 때라 수학과 선생님들 합쳐서 면접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과학 수업을 이 W반에서 하는데 과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트윈빌에 강의실이 필요하다 보니까 강의실이 도저히 2학년 친구들 어떻게든 만들어 볼래 했는데 절대 안 나더라고. 절대 안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W반에서 딱 일주일만 3일만 수업할 거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일요일은 또 트윈빌로 와야 돼. 테마는 일요일에는 괜찮아. 그냥 트윈빌로 오면 되는데 다음 주 화목 목요일까지 그 면접 끝날 때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여기서 할 거예요. W반에서 딱 3일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미안해요. 여러분이 힘들겠다. 쌤들은 뭐 괜찮은데. 어쨌건 우리 9-3번부터 봅시다. 9의 3번. n이 자연수일 때 인테그랄 x의 1-x의 n승 dx를 구해라. 어렵죠. 못 맞추는 게 사실 당연하지 않을까? 못 맞추는 게 당연할 만해요. 여러분은 아직 왜냐면 뭐 이항정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저 n승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친구도 아니고 확통에서 이항정리를 배우면 알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저걸 다 풀어서 정리해서 적분을 한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 너무 항이 너무 많은데? 항이 n개 나와야 되는데, 그치? 뭘 원하는 걸까? 지금 할 이 내용이 미적분 CH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다음 분기도 똑같이 할 거니까 미리 좀 익혀두면은 다음 분기에 부정적분 할 때 편하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 배우면서 그래도 어떤 다함수의 거듭제곱 형태는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지.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됐지, 얘들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1 ax ax 플러스 플러스 b에 2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됐었죠. 부정적분하자면 그렇지 않았어요? 얘를 실제로 미분했을 때 ax 플러스 b에 n승 나오는 게 이해가 되니 얘들아? 얘 미분해보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1 곱해져서 앞으로 나오고 n 플러스 1 ax 플러스 b의 n승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소미분해서 a 추가로 나오잖아. 얘가 적분인 거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다항함수 거듭제곱 형태면 우리가 쉽게 적분할 수 있는데 적분하는 방법 아는데 그렇지 않아? 근데 뭐 때문에 지금 걸리는 거야 너희가? x 때문에 걸리지. x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게 다함수 거듭제곱 형태면 나 할 수 있는데 이거? 다함수 거듭제곱 형태면 할 수 있는데 요즘 지우개가 없나? 강의를 하는 데가 아니라서 그런가? 열악한데? 어이구.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들 잘 봐야 돼. 식정리를 내가 좀 해줘가지고 나한테 편한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 거야. 봐봐 쌤이 어떻게 식정리하는지 보세요. 인테그랄 1-x의 n승? 그럼 얘도 1-x를 내가 바꿀 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 1-x로 좀 바꿀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맞나?
그러면 1-x로 쌤이 한번 바꿔볼게.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꾸는지 너희가 한번 잘 봐봐. 납득이 되는지. x를 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할래. 나 x를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x 이렇게 써도 원래식이랑 똑같은 거 맞아요? x를? 괜찮니?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전개한다고 했을 때 얘들아 x 빼기 1 더하기 1꼴로 생각해서 전개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얘를 인테그랄 x-1에 1-x n승 더하기 1-x n승 dx로 써도 되나? 그래도 원래식이랑 똑같은 거 맞아요? 원래 있는 x 1-x n승이랑 괜찮아?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려는 거야. 이 다항식의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려는 거야. 괜찮냐? 이렇게 하면 나는 얘가 인테그랄 어차피 x 빼기 1은 1-x랑 마이너스 관계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앞에 거를 마이너스 1-x에 n 플러스 1승이라 써도 되나? 뒤에 거를 1-x에 n승이라고 써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거듭제곱 형태에서 부정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거듭제곱 형태에서 부정적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각각 부정적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각각 적분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나와야 되고 그치? 1-x에 n 플러스 2. 이게 끝이야. 앞에 거 부정적분하면 맞아요? 얘 미분하면 얘 나오나? 얘 미분했을 때 이 친구 나와요? 맞니? 이 마이너스가 왜 사라졌을까? 저기 합성함수 미분해서 여기 합성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추가 마이너스가 사라져야 되는 거 이해돼요? 왜냐면 얘 미분하면 실제로 어떻게 돼? n 플러스 2 곱해져서 나오고 지수 n 플러스 1로 바뀌고 곱하기 마이너스 1 나왔어야 되잖아. 맞아요?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x n승 적분하면 2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부정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C만 붙여주면 되겠다. 괜찮니? 그래서 그다음에 3번 정답이 얘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괜찮아요? 근데 뭐 식이 답이 복잡하게 나오는 것보다 이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야. 아이디어를 실제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 보자면 선생님 이런 걸 그래서 어디다 써요 도대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너희가 이런 부정적분을 할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런 부정적분을 만약에 할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 오차함수 부정적분 한다 그러면 너는 이거 다 전개해서 적분할 거니? 다 전개해서 적분하려면 항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니? 전개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겠지. 그치? 우리가 방금 걸 이해했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x 빼기 2 더하기 3. 맞아. x-2 더하기 3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적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부정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괜찮아요? 그럼 얘를 그냥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가미해보면 x-2의 5승 더하기 3의 x-2의 4승이라고 써도 될까?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적분할 만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면 적분할 만하지 않아요? 실제로 얘 부정적분해보면 6분의 1 x-2의 6승에 더하기 5분의 3 x-2의 5승 더하기 c가 나와. 실제로 적분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물론 전개해서 적분해도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 똑같이 나오지만 전개해서 적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지 않겠어? 너희가 부정적분을 구할 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 우리가 이걸 직접 전개해서
구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꼭 1승이 아닐 때도 돼 얘들아. 제곱 4승이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기준을 누구에 맞추면 되냐? 차수가 큰 쪽, 지수가 큰 쪽에 무조건 맞춰주면 돼요. 이게 설령 제곱이었어도 얘를 다 x 빼기 2로만 바꿔주면 돼. 이해가 되니? 이런 식으로 하면 부정적분을 조금 그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차수가 높은 부정적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3번이 어떤 의미로 나왔는지는 일단 이해가 돼요? 네, 그래 답이 좀 더럽긴 하지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9-4번. 4번도 못 풀만 했다고 생각은 해요. 못 풀만 했다고 생각은 해. 어려운 문제.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한 번쯤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숙제도 내줬는데 한번 볼까요? y는 fx에 대해서 x의 증분 델타 x랑 y의 증분 델타 y에 대해서 어떤 식이 성립하냐 이 fx라는 함수에서. 그래서 y는 x 델타 x 더하기 k 델타 x의 제곱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대. 이때 다음 물음에 한번 답해봐라.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먼저 1번 f'x를 구해봐라. f'x 얘들아 f'x fx의 도함수 우리가 미분 맨 처음 생각해봐. 너희 주간 테스트에서도 f'x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뭐라 배웠어요?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그것도 있었고 또 뭐라고 배웠니? x가 a에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그치? 그쵸? 그런 것도 배웠고 또 h가 0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처음 배울 때? f'x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저기 처음 배울 때? 주간 테스트랑 해도 다 나오지 않나요? 뭐 이 표현에 대해서 다양하게 쓰는 거 주간 테스트 빈칸 채우기로 있지 않았나? 그지 않아요? 결국에 f'x, x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데?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데? 이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dx분의 dy 이 순간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1번에서 말하는 f'x는 사실상 뭐 구하면 돼요? x의 증분분의 y 증분. 이 문제에서는 얘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분이라 하지만 이게 영향 없이 가까운 값이야. 기본적으로 이 기호를 쓴다는 것 자체가. x가 아주 미세하게 변할 때, x가 0에 가깝게 아주 조금 변할 때 y가 얼마 변할까? 그게 의미하는 게 순간 변화율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것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다 줬네? 델타 x는 델타 y 구하려면 여기 이제 이 식 어떻게 하면 돼요? 리미트가 양변을 델타 x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델타 x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델타 x로 나눠주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라 표현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k의 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아요? 그치? 근데 선생님이 아주 좋은 말을 했지. 기본적으로 이게 f'x 순간 변화율과 하려면 기본적으로 둘 다 뭘로 갈 때예요? 0으로 갈 때야. 이게 문제 자체가 증분이라 하는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예요. 그치? 그러면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x의 수렴하게 되겠죠? 왜?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k는 상수값이니까. 그래서 1번 정답은 그냥 x예요. 1번 정답이 x야. 2번에서는 이제 뭐 물어봤지? 2번에서는 fx 구해달랬지. f'x가 결국 1번에서 구해봤더니 뭐였어? x였잖아. 야, 우리 부정적분 배웠죠? 그러면 f'x를 부정적분하면 fx를 조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f'x 부정적분하는 fx는 x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부정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 그쵸. 2분의 x제곱 더하기 c라 쓸 수 있죠.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이게 2번 정답이야. 2번 정답이 그냥 이거예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여기서 c 구할 수 있니? 못 구하죠. 뭐 정보가 아무것도 없지 않아? 함수값 아무것도 주어진 거 없잖아. 그냥 2번의 정답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c. 부정적분 상수. 마지막 3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상수 k값을 구해라. k값을 구해라. 좋다. k값 구해보지 뭐. 그러면 우리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 되냐면 문제 주어진 이 식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델타 y는 x 델타 x 더하기 k 델타 x 제곱. 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얘를 이용해서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정리하냐? 얘들아, y의 증분, y의 변화량. 델타 y는 보통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정의됐지만 원래 일반적인 함수에서 델타 y는 보통 뭐예요? 정의 자체가? y의 변화량. 그러니까 식으로 쓰자면 이게 델타 y의 정의예요. 기본 정의. 이게 원래 델타 x의 기본 정의지. 델타 y의 기본 정의. 이 식이 의미가 이해가 되니? 어떤 임의의 함수 f에서 델타 y, 그러니까 y의 증분, y의 변화량이 의미하는 게 뭔데? 어떤 x에서 x좌표가 델타 x만큼 늘어났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y의 증분이지. 그지 않아? y의 증분이라는 정의 자체가 델타 y 자체가 모든 함수에서 똑같잖아. 이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y의 변화량은 항상 어때요? 결국에 두 점의 함수값 차지. 여기 y좌표가 fx 플러스 델타 x고 여기 y좌표가 fx. 이게 의미하는 게 x좌표가 델타 x만큼 증분이 변했을 때 y좌표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이게 기본 정의지. 이건 모든 함수에서 공통이잖아. 되지 않아요? 괜찮니?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2번에서 어느 정도까지 추렸냐면 2번에서 fx가 이런 이차함수라는 것까지 추려냈어. 맞아요? 그러면 fx 이 꼴이니까 우리 내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 대입을 해볼게 얘들아. 대입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fx 더하기 델타 x는 2분의 1 x 더하기 x 등분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fx는 2분의 1 x제곱이잖아. 맞아요? 괜찮니?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이 x제곱 플러스 c지. 미안합니다. c를 왜 빼먹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빼게 되면 어떻게 돼? 델타 y는 뭐가 돼요? 2분의 1 x제곱 어차피 지워질 거고 남는 식만 써볼게. x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만 남고 다 사라지지. 나머지 다 사라지지 않아? 2분의 1 델타 x 제곱. 맞죠. 2분의 1도 어디 갔어? 미안해요. 2분의 1 델타 x 제곱. 이거 말고 다 사라지지. 고마워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맨 처음에 이 함수는 y의 증분이 어떻다 그랬어? x 델타 x 더하기 k 델타 x 제곱이라 했어. 그럼 k는 얼마여야 될까? 2분의 1이어야 되죠. 이 함수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k 값이 2분의 1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답이 2분의 1이에요. 결국에 이 문제를 1, 2번은 아마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면 풀 수 있었는데 3번이 막힌 이유가 이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지. 3번의 핵심. y의 증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냐. 괜찮니 얘들아? y의 증분의 기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3, 4번 둘 다 한번 생각을 해서 해보세요. 둘 다 뭐 중요한 문제겠지. 질문 혹시 더 있을까? 다른 문제에서도? 다른 건 괜찮아요? 좋아요. 이제 10장을 그럼 빠져나가자. 얘들아. 10장 정적분. 부정적분이 드디어 끝났고 정적분 나가봅시다. 정적분의 정의. 그래서 막 뭐 부분구적법이다 뭐다
처음 하는 거라 이상한 설명을 많이 해줬었는데 뭐 여유로워서 그런지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지난 시간에 사실 여러분이 이해 못해도 되는데 이상한 내용 많이 했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었긴 했는데 어쨌건 그래서 그래도 이체됐으니까 복습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볼까. 10장의 정적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란 기본적으로 x축과 어떤 곡선형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학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랬죠. 부정적분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선생님? 일단 적분 구간이 존재해요. 적분 구간이 존재하고 부정적분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미분의 역으로 태어난 거라면 정적분은 애초에 그 의의 자체가 곡면의 넓이나 우리 사실 미적분 원에서는 부피까지는 안 갈 건데 더가 보면 사실 부피 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 그런 곡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들 부피 구하는 데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뭐 둘러싸인 넓이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는지 기억이 나니? 혹시 기억이 날까요? 어쨌든 적분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만큼 계산하는 과정은 부정적분이랑 똑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스몰 fx의 부정적분 함수를 라지 fx라고 한다면 여기에 b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면 된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계산 자체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라고 계산하면 돼요. fx의 부정적분 함수 즉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가 나오는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니? 네, 그럼 이제 간략하게나마 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조금 얘기를 하자면 복선형 함수 fx 아무거나 잡아볼까? 자, 이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저 넓이에 대한 함수를 sx라는 함수로 내가 새로 써볼게요. sx라는 함수로 추가로 한번 써볼게요. 추가로 써볼게요. 이 sx의 등분 이제 증분이 어떻게 되나를 한번 살펴볼 거야. 증분이 어떻게 된다를 살펴본다는 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의의 a부터 x까지 임의의 x좌표가 a부터 x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x라는 함수로 정의하면 이건 함수가 되지. x가 달라짐에 따라서 얘도 달라질 거잖아. 근데 딱 하나로 x가 뭐 1 이러면 얘도 얼마인지 딱 값을 얘기할 수 있죠. 괜찮아요? 이 넓이 함수를 sx라고 정의를 해보면 이 증분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x가 기존에서 델타 x만큼 늘어났을 때 sx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x의 증분이라 함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sx 플러스 델타 x가 의미하는 게 이만큼 넓이겠지. 이만큼 넓이. 여기서 sx를 빼게 되면 sx의 증분이 해당하는 이 식이 의미하는 넓이는 여기에요. 여기. 어딘지는 이해돼요? 어딘지는 이해가 되니 얘들아? 괜찮아요? 괜찮니 얘들아?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얘들아 얘 범위를 쌤이 한번 얘기해볼게. 범위를 얘기해볼게요. 얘는 적어도
m 델타 x보다는 크거나 같고 라지 m 델타 x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스몰 m 라지 m이 뭔가요? 선생님? 뭐냐면 이 x 구간에서 fx의 최대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시를 이렇게 들었긴 했지만 뭐 감소함수일 때도 똑같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fx가 연속함수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모든 연속함수는 여러분은 알겠지만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항상 무조건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닫힌 구간에서. 모든 함수가 마찬가지. 모든 연속함수 x 정의역 제한돼 있으면 무조건 최대 최소값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쵸? 최대 최소 정리에서 무조건 얘도 그러니까 x부터 델타 x 그러니까 닫힌 구간 x에서 x 플러스 델타 x 사이에 fx는 연속함수일 때 무조건 이 사이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함수 fx에 그 최대값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선생님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이 그림 기준으로 하자면 라지 m은 언제야? 이게 라지 m이거든? 그치? 그럼 m 델타 x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직사각형 넓이야. 맞아요? 이거보다는 얘가 작거나 같지 무조건. 항상 얘가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게 뭐 직선형일 때도 있으니까. sx가 fx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fx가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일 수도 있으니까. 상수함수처럼. 그래서 뭐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크거나 같다. 여기 얘가 의미하는 거 뭘까? 이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 그림 기준으로는 스몰 m 델타 x가 의미하는 게 얘야 얘. 이게 스몰 m 델타 x죠. 이해돼요? 이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라지 최소값이 스몰 m이라고 하면 이 sx의 증분이 적어도 얘보단 작거나 같고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건 무조건 참이라는 게 납득이 돼요? 그러면 어차피 델타 x 증분이라는 것 자체가 양수값이잖아. 양수값이기 때문에 양변을 델타 x로 나누어도 부동항이 유지되죠. 그럼 이 식을 이제 델타 x로 양변을 나누어 봤을 때 우리는 m 이상 델타 x분의 s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가 라지 m 이하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이해가 되니? 여기에 이제 하나만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 얻을 수 있는데 뭐만 전제해주면 될까? 이 상태에서 뭐만 전제해주면 될까? 리미트 x 등분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것만 가정해주면 돼요. 이걸 0에 한없이 가깝게 보냈을 때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볼까?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스몰 m이랑 라지 m이랑 둘 다 뭐에 한없이 가까워질까요?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에 한없이 수렴하게 돼요. fx가 뭔데? x에서의 함수값 얘잖아.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최대값 최소값 둘 다 얘에 수렴하게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 이 fx의 스몰 m 라지 m 둘 다 얘에 수렴하게 되는 거 이해돼요? 델타 x가 증분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럼 얘는 중간에 껴있는 애는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s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고 얘도 fx에 한없이 가까워져. 최대값 맞아요?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차피 이 구간이 이렇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결국에 다 이 함수값에 수렴하게 되는 거 납득이 되니?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뭐에 수렴하게 돼요? 가운데 낀 얘도 fx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돼? 니 얘들아?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거 뭔가 많이 본 형태 아니야? 가운데 낀 이거? 얘가 뭔데? 맞지. 얘가 S 프라임 X 아니야? 결국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S 프라임 X가 fx이다. 그 말은 여러분이 원하는 A에서 X까지 둘러싸인 이 넓이에 대한 X에 대한 식, 이 넓이 SX가 결국에 어떤 함수냐면 이 도함수가 fx야. 그 말 뭔 말이야? 얘 적분한 게 SX라는 거 아니야? 그 말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인테그랄
fx dx가 sx 꼴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꼴이라는 거 아닌가? 너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fx의 부정적 분함수가 라지 sx라는 걸 알 수 있어. 괜찮니? 괜찮니? 그래서 이제 정리만 해보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궁금하면 fx를 부정적 분한 fx에 B 대입한 다음에 A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그랬지. 이게 A라고 해서 좀 헷갈릴 수 있겠다 문자가 상수가. 그러니까 뭐 K라고 할까? A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정리만 해보자 얘들아. 너희가 똑같은 이 그림에서 볼 거야. 너희가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 SX 구해놓은 거 아니야? SX 구해놨어. SX를 지금 그럼 뭐라 정리할 수 있어? 인테그랄 fx dx 마이너스 c라 정리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니? 그냥 여기서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 이렇게만 그냥 봐도 어때요? 그러면 sx를 지금 뭐 특정 상수 k에서 x까지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SB가 의미하는 게 뭐야? K에서 B까지 둘러싸인 넓이지. SA가 의미하는 건 K에서 A까지 둘러싸인 넓이지. 그걸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빼게 됐을 때 나오는 게 그러니까 SB-SA가 의미하는 게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까 얘들아? 저기 왜 갑자기 K가 헷갈릴까봐 그래요? A, B랑 여기도 A라고 쓰면 A를 두 번 써서 헷갈릴까봐. 어쨌건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하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야. 이 넓이에 대한 식이 sx라는 함수가 얘의 부정적 분함수로 표현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것만 이해되면 되거든. 다시 이해가 될까 얘들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 곡선형 함수든 직선형 함수든 뭐 다 상관없어 사실. 어떤 함수든 다 상관없이 어떤 함수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이런 식으로 이 fx의 부정적 분함수, 원시함수를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어쨌든 방법만 알면 돼. 너희가 방법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부정적 분한 라지 fx에서 b 대입한 함수 식에서 함수값에서 a 대입해서 빼주면 이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넓이가 나오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값이 항상 정적분 값이 양수가 나올까? 아니죠. 음수가 나올 때도 있다 그랬죠. 언제 음수 나와요? 그래프가 아래로 가서 그쵸. x축 아래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표현됐을 때는 정적분 값이 음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러면은 x축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음수 나와야지 계산을 제대로 한 거구나. 넓이 구해달라 하면 절대값 붙여서 양수로만 돌려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적분은 사실상 설명은 막 길게 했지만 핵심은 그냥 계산이야. 여러분이 문제 숙제하시면서는 많이 느끼겠지만 결국에 계산 또 계산이에요. 무한 계산이라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사실 정적분도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이제 볼까? 너무 길어졌네. 성질 하나만 하자. 중요한 것들이 나와있네. 뭐 당연하겠지만 정적분의 위아래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위요. 당연히 0이겠지. 생각해봐. A에서 A까지 둘러싸인 넓이 있어? 없죠. 당연히 0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적분 구간의 위아래를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분 구간 위아래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왜지?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 계산이 결국에 뭐야?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지. 얘는 계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어떤 관계야? 부호만 반대인 거 아니야? 크기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적분에서 적분과 위아를 바꿔주고 싶으시면 부호만 마이너스 배 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얘만 사실 이해하고 있으면 더 당연한 거지. 그치?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했지만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 빼는 과정에서 사실 적분상수 사라지기 때문에 부정적분 했을 때 적분상수가 물론 나오긴 하겠지만 어차피 위아래 빼는 과정에서 똑같은 애 적분상수 빠지기 때문에 적분상수 사실 부정적분에서는 고려를 했지만 정적분에서는 고려 안 해도 된다. 괜찮니? 백분위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실제로 한번 그래서 문제 좀만 풀어볼게요. 1번부터 이제 1번부터 좀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1번부터 한번 예시로 풀어보자. 1번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봐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3x제곱 dx를 구해봐라. 구해보자. 어렵지 않아 얘들아. 봐봐.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한번 해보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려면 결국에 이 fx를 어떻게 하긴 해야 돼? 적분은 해야 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x 세제곱 되지. x 세제곱 되지. 그럼 적분이 끝냈다는 의미로 얘를 보통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기호가 바뀌면 적분 이미 했다는 거야. 정적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인테그랄 표시해주면 되고,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1 대입해주고 x 세제곱에 그 다음에는 0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이에요. 봐봐, 이게 너희 똑같은지 봐봐. 너희 똑같은지 봐봐. 배운 거랑 똑같은지 봐봐. 우리 이렇게 배웠지? 어떻게 했어 방금? 이게 뭐야? 얘가 라지 fx인 거 이해돼요? 얘가 부정적분 함수. 여기 이제 어떻게 하는데? 위에 거 대입한 거 1, 아래 거 대입한 거 빼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1이 나왔네? 그럼 이거를 너희한테 이제 도형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이게 1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얘들아, 이게 1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y는 3x제곱을 그려보면 너희 어떻게 그려지니? y는 3x제곱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 y는 3x제곱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맞아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3x제곱 dx가 의미하는 넓이가 어디야? 어딜까? x가 0에서 1까지 x축과 3x제곱이 둘러싸인 넓이, 이게 1이라는 거예요. 이 값이, 정적분 값이 1이라는 게 x가 0에서 1까지 3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 색칠한 부분 넓이가 1이라는 거야. 실제로 여기 넓이 구해보면 1 나와요. 여기 영역 넓이가 1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2번은 어떻게 되지? 2번도 한번 해볼까? 많이 해봐야지 익숙해지겠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x제곱 dx. 그러면 x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돼?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뭐부터 대입해? 2 대입해? 2 대입하면 얼마야? 3분의 8 빼기 그 다음에 뭐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하죠. 이거 맞아요? 그럼 값은 3 나오게 되겠지? 괜찮니? 이 3이 의미하는 게 뭘까? 얘들아, 이게 어디 넓이를 말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하면 어디 넓이 나오는 거야? 너희가 계속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도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적분, 이 단순히 식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적분은 그림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정적분 결국에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도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접근을 못해요.
이 넓이가 3이라는 거야. 지금 색칠한 넓이가 3이라는 거 이해돼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3이다. 이런 뜻이 이 값이 3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이해가 되니? 3번은 그림 안 그리고 계산만 빨리 해보자. 3번 인테그랄 2부터 1까지 4x 세제곱 dx 계산해 볼게요.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4x 세제곱 4x 세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x 4제곱 되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해주고 빼기 2 대입해주고 정답 얼마야? 마이너스 15가 정답이겠지. 그지 않아요? 마이너스 15가 정답이겠죠? 네. 양식을 갖다 놨네. 정리해보시고 5분만 쉬었다 합시다.